안녕하세요. 춤사랑의 김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실기시험 영역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진행할게요. 또 문제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단어를 나눠가는 것보다 쭉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6번의 문제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는다. 네, 한번 쳐보실게요. 네, 문제는 4번이죠. 자, 일단은 36번은 요 문제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편마비라고 했는데 어디가 편마비냐면 네, 오른쪽에 편마비 대상자예요. 자, 그럼 이제 1번에 보시면 사례가 들리면 네, 아무것도 주면 안 되죠. 네, 물도 안 되고. 그 다음 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도끼에서 턱을 들고 뒤로 젖히면 기도가 더 열려요. 그럼 사례가 잘 더 걸릴 수 있는 위험한, 그죠? 그 자세에 있다 보니까 턱을 당겨서 앞으로 숙여 주셔야 되니까 2번도 뒤로 젖힌 거에 틀렸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을 밑으로 했다는 얘기는 마비 쪽을 밑으로 하면 안 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잘못됐고요. 자, 5번에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면 예, 어떻게 될까요? 침이 많이 나오겠죠, 침. 신맛이 나는 음식에서 침이 나다 보니까 침이 많이 나면 살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36번의 정답은 4번으로 보고 갑니다. 자, 37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네,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네, 5번입니다. 자, 의자에 앉아 식사하시는 경우에 등받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자세 지지에 더 좋고요.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쳐 앉으시면 안 되고 의자 깊숙이 그쵸? 등받이 쪽으로 앉게 해주셔야 되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가 한다가 아니라 닿아야 되고요. 가끔 이런 발바닥에서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부연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발바닥이에요. 그렇죠? 발바닥. 근데 뭐 발가락 이렇게 본다든지 발끝 틀려요. 발바닥 전체가 딱 닿게. 그래야 높낮이가 맞으면서 안정된 자세가 되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왜 틀렸을까요? 팔꿈치를 의자의 팔받침대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올려놔요? 네, 책에 혹시 기억나세요? 식탁에. 이게 그래서 틀린 거예요. 팔꿈치를 의자에 팔받침대 올려놔? 아니요. 자세를 이제 좀 상상해보시면 의자의 팔꿈치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식탁. 예, 그래서 딱 깊숙이 앉으신 다음에 양쪽 팔을 식탁으로 교재에 딱 식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38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경관 영양을 하는 방법이에요. 체온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죠. 예, 체온과 비슷하게 조금 이제 뭐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적당히 따뜻하게 뭐 이런 말을 좀 쓰는 거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액 주머니는 높이, 침대 높이보다 높아야 되죠. 왜냐면 침대 높이에 대상자가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그거보다 높아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높이는 너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보다, 위보다, 그죠? 위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관에 누웠을 때 위장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높이가 설명이 잘못된 거고요. 비위관이 빠지면 절대 밀어 넣으시면 안 되죠. 네, 이게 보고하세요. 이렇게 됐고, 자, 이게 의료행위다 보니까, 그죠?
비간에 삽관하고 하는 거 루댕이다 하다 보니까 절대 밀어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외우셨어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려요. 그냥 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숫자를 그냥 외워주세요. 1분에 50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예,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간다든지, 그쵸? 예. 너무 빨리 들어간다. 이게 양이 아니라 속도죠. 분당 50cc 정도가 들어가게끔 속도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거나 그러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부패가 될 수도 있어요. 관 안에서요. 그래서 딱 분당 시간에 정해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네, 아직 혹시 암기가 안 되셨다면 네, 외워둡시다. 얼마라고요? 50cc. cc랑 밀리리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50cc, 50ml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구토 증상을 보면 잠시 중단이 아니라 중단해야죠. 잠시가 아니라 중단. 다시 살펴보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그렇죠? 보고한다로 가셔야 돼요. 다시 주입한다가 아니라 보고한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물약의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딸기가 오타났네요. 따르기. 그렇죠? 예, 따르기.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예, 정답은요? 예, 정답은 2번이죠. 계량컵과 종이컵의 차이는 말 그대로 계량이 눈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량컵을 쓰는 거니까 종이컵에는 눈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대치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번의 설명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네, 그렇죠?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내가 손이 라벨이 붙은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럼 3번은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를 향하게 놓는다. 놓을 때는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내려놓을 때는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게. 그래야 세균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4번에 다른 건 다시 넣을 수 없죠.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세균에 감염된 거니까. 그냥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이 변한 물약은 사용할 수 없어요. 버리는 걸로 가시면 돼요. 변색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번 각막 위, 2번 비루간 입구, 3번 위 눈꺼풀 상안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 5번 상부 결막낭 내측. 예, 정답은요? 네, 4번이죠. 결막낭이라는 것만 네,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래. 그죠? 아래. 예, 아래. 그래서 하부. 그러니까 위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눈을 막 어떻게 까짓거 위에다 누시는 게 아니니까. 위는 일단 비로가는 어딘지 아시죠? 예. 비가 코비자고 예, 눈이니까 우리가 안검 아래 이렇게 구멍 난 곳이죠. 눈물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위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 그죠? 하부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 이게 각막과 결막은 눈의 위치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결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동자를 그렇죠? 네, 눈꺼풀을 이렇게 하부의 아래 안검을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안에 보시면 네, 눈동자 안쪽으로 좀 빨개져 있는 부분들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끔 눈썹 빠졌을 때 저는 이렇게 아이고 불편해 이렇게 느끼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결막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중앙이거나 또는 외측. 위치가 나오죠. 중앙이나 외측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조금 더 이제 교재해 보자면 외측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우리가 삽입하는 구간이다. 좀 약간 의학 지식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결막이라는 데가 어디였더라? 밑에 이렇게 눈꺼풀 탁 내려갔을 때 안쪽에 눈동자 아래에 좀 빨간색이 약간 하얗면서 빨간색이 붙어 있는 부분들 그게 결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소변이 투명하다. 2번 소변에 거품이 없다. 3번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다. 4번 대변이 점액질이 섞여 있다. 5번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보고해야 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비정상, 이상인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소변에
그죠? 투명하다, 거품이 없다, 옅은 노란색이다, 대변이 무르고 상태가 있다. 오, 다 정상변의 배설 모습이잖아요. 점액질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점액질이라고 하는 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대장암일 때도 하나의 증세가 변의 점액질, 점액이 섞인 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콧물이 묻어나는 것처럼 끈적끈적한 것들이 변에 섞여 나오면 정상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점액질한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교재 안에는 네, 대장암 설명할 때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로도 네,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점액질 단어를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42번입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어준다.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점검해본다. 5번 배변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이게 왜 사실은 배변하는 대상자 돕는 경우에 이제 문제를 꼼꼼히 풀다 보면 자, 아닌 것부터 지워갑시다. 이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바뀌었어요, 순서가. 제가 옛날에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바지를 내리고 이불을 덮었어요. 볼 거 다 보셨습니다. 가끔 그래요. 다 보여드렸네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불을, 혼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려야지.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쵸? 그 다음 이제 4번에는 배변하는 동안 상태 점검하실 수 있어요? 아우, 능력자예요, 그러면. 배변 보시는데, 배변을 보시고 있는데 상태를 점검하기 어려워요. 배변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봐도 될 일인 것 같아요. 동안에 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고. 5번은 배변을 항문에서 요도 쪽. 얘도 좀 틀렸네요. 여기 5비 이렇게 가는 게 다 맞네요. 그쵸? 요도에서 항문으로 가야지 항문에서 요도로 가면 잘못됐었잖아. 2번,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아닌 게 2번, 4번, 5번이 지워갔는데, 네, 그래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3번은 뭐, 어디다 손을 댈 수 있을, 꼬집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없잖아요. 정확하니까. 1번이 왜 틀린 것 같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배변하는 동안에 물소리가 나거나 좀 이런 도움이 되는데, 조용하게, 물론 시끄러운 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이제, 대소변을 좀 잘 볼 수 있게 유도하는 약간 그런 물의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시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소리가 장작 타는 소리래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 딸내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청각적인 집중력을 좀 요구할 수 있게 물을 흐르는 소리 뭐 이런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답 3번 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 왼쪽에 놓는다. 3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네, 1번입니다. 자, 대상자 왼쪽에 놓으면 안 되죠? 네,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으로 자꾸 타셔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여긴 왜 틀렸을까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앞이 아니라 어디다요? 그렇죠. 변기 밑에 까는 거죠. 변기 밑에. 그 다음에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게 맞추셔야 되고,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제가 맨날 늘 얘기합니다. 먹고 싸는 건 매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44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번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번 몸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버린다. 네, 우리가 기저귀를 착용해서 교환하는 상황이 두 가지죠.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가 있고 있는 대상자가 있고 없는 대상자는요.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못 드니까 옆으로 돌려요. 네, 이거 답이 4번이에요. 들어요, 둔부를 들어요.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은 안 되죠. 네. 이런 말은 그게 하루에 어떻게 3번만 갈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안쪽면이 보이면 다 대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쵸?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번 소변주머니를 세척해서 재사용한다. 2번 소변주머니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번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번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네, 3번이죠.
세척해서 재사용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제가 볼 때는 그럼 다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소변줄을 비우는 시간도 기억하세요. 네, 2~3시간. 예. 그냥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사실 2~3시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화장실 가는 시간, 소변 주머니를 꽂든 꽂지 않든 간에 방광에서 소변이 차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게 2~3시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잠궈주시고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역류되시잖아요. 낮게 가셔야죠. 바닥에 닿으시면 안 돼요. 세균의 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입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번 목적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마른 꽂을 사용해서 닦는다.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에 아래쪽을 닦는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를 남겨둔다. 예,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일단 치아가 없으세요. 네, 닦아줄 거예요. 목적까지 깊숙이 닦으면 네, 구토유발할 수 있어요. 마른 꽂을 안 되죠. 젖은 꽂을 해야죠. 항상 치아는 치아가 있든 없든 간에 입안 닦아내기 하실 때는 제가 개인의 생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가 먼저 위. 그래서 그죠? 잇몸도 치아 이렇게 위부터. 그다음에 4번에 똑바로 누운 자세 하면 안 되죠. 그럼 똑바로 누워 있으면 기도가 열려버리니까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하더라도 부득이해서 똑바로 눕더라도 상태는 상승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기는 남겨두시면 먼저 닦아주셔야죠. 자,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번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번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네, 3번입니다. 나일론 양말이 아니고요. 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한 면 양말 신으시는 게 좋고요. 마사지 않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게 좋고요.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피부 소독제로 알코올 쓰지 않아요. 특히나 노인은요. 이유는요? 그렇죠. 건조를 심하게 이렇게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휘발 날아가면서 다 건조가 더 심해지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48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닦는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해서 머리를 감긴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해서 반대쪽에 눈을 닦는다. 네, 5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침상 목욕을 하시는데 딱 봤더니 1번의 순서는 세수 순서를 좀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세수 순서 외우셨어요? 네, 저희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마가 메인 위긴 하지만 눈이 가장 오픈,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세균 감염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1번이 눈이죠. 눈에서부터 내려가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제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려 손가락 쓰세요.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했죠. 시작.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되셨어요?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은 다 손가락 쓰는 거 아실 거고, 혹시, 또 저희 교육생이 아니신 선생님들 들어오셨으면, 김 교수는 뭐를 이렇게 여기 수업 시간에 전달하냐면, 손으로 기억하는 부분들은 대뇌보다 손에 집중이 많이 돼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셔서도 손가락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이 저희 졸업생 선생님이 아닌 분이 보신다면 그렇게 외우지 않으셨으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손가락으로 눈, 코, 뺨, 니, 이마, 귀, 목을 3번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될 겁니다. 네, 화이팅 선생님들. 자, 그래서 1번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찝어준 순서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럼 2번은 면봉으로 귀 안쪽이 안쪽이 아니죠. 닦는 건 맞아요. 이제 깊숙이 안쪽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샴푸를 묻혀 손톱이 문제, 손톱을 짧게 까르고 손가락 끝으로. 여기는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5번 설명 맞잖아요. 49번입니다. 여성 대상자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번 분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번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네, 쭉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네, 요즘 약간 정확도가 네, 항상 늘 가르치면서 네, 문제 풀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를 토시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다 입력할 수만 있다면 예, 진짜 헷갈리는 거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김 교수도 그렇게 잘 못해요. 예, 왜 제 머리도 한계가 있어서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예, 아닌 것부터 여기도 지어갈까요? 선생님도 문제 푸시다가 애매한 문제가 두 개 보기상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예, 정확하지 않은 것부터 빨리빨리 지워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 1번이 약간 그래서 그래요. 예, 2번 볼게요.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예, 이게 순서 바뀌었죠. 방수포를 먼저 깔고 변기를 넣어야 되는데 예, 이게 순서가 일단 틀어진 거고.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소독 때문에 틀린 거예요. 소독. 예, 이게 요한고사는 소독하시면 안 돼요.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예, 횡불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보고하셔야지. 예, 소독은 간호사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뒷말이 좀 틀렸어요. 그 5번은요.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아니요, 이게 물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지 젖은 수건으로는 물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닌 거는 조금 더 다 지워 나간 거고요. 따뜻한 물을 응고에 흘려보내 닦는다. 이건 맞죠?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덮어주는 부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복부를 덮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덮을까요? 혹시 마름모 생각나세요? 마름모? 이게 수업 시간에 요렇게 예, 자세도 생각나시죠? 자세? 예,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 아, 우리 여자 선생님들 대부분이니까 산부인과 가면은 진짜 하기 싫은 그 자세 있죠. 전문 용어로 절석이 세석이라고 하는데 누워서 무릎을 탁 세워서 딱 걸면 횡보가 딱 보이잖아요. 그때 요 예, 마름모 꼴로다가 네, 이 담요를 갖다가 어디다 넣는 거냐면 몸과 다리를 넣는 거죠. 몸과 다리. 예, 그래서 이게 다리를 다 덮어줘야 되잖아요. 배만 덮고 있으면 밑이 다 보여요. 다 열려있는 상태. 그러면 프라이버시 존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도 틀린 거예요. 조금 깊게 생각 안 하면 네,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 중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막 집중해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네. 자,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안 읽어요. 네. 이걸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읽는다고 사실은, 네. 이게 답이 눈에 안 들어와요.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늘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푸는 요령이 있죠. 예, 김 교수한테 배우신 분이면 제 요령대로 제가 풀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일단 나오면 단추가 없는 상이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머리가 없이 이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머리가 몇 번째 들어간다? 가운데.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2번 틀렸고 그죠? 4번 틀렸고 5번 틀렸어요. 답을 미리 공개 안 하고 같이 풀고 답을 하려고 여기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가운데 있는 거를 갖다가 해보니까 어차피 오지선에선 항상 이렇게 돼요. 두 개가 남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입마 외우면 돼요, 입마. 네.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지금 묻는 문제가 입히는 순서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입마, 입을 땐 마비 쪽부터. 마비가 어디야? 그렇죠? 네. 네. 어디에요? 없죠? 네. 없죠? 순간 당황했어요. 오른쪽 왼쪽이 없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했는데, 예, 예, 조금, 네, 추재현이 기존의 틈식을 좀 틀어버렸네요. 아니, 뭐, 그런 상관없어요. 입마에서 답이 나왔네요, 벌써.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마비 쪽에 마비된 팔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마비된 팔 있고, 머리가 있고, 건강한 팔이 있고. 되셨어요? 그럼 진짜 볼까요? 네, 답이 3번인 건지? 네, 맞네요. 3번입니다. 예, 요렇게 푸셔요. 네, 제가 지금 하신 것처럼, 단추가 없어. 머리가 들어가야 돼. 머리가 들어가면 항상 가운데, 입마, 입을 땐 마비 쪽부터.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조금 유형을 틀어서, 여기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써주면, 마비 쪽인 팔부터 요 순서를 추려주시면 되는 거죠. 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예. 쉬운 문제 아니에요. 네. 자, 체변경으로 이제 넘어간 건데, 자, 문제 먼저 보죠.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향해서 가까이 선다. 예,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 목과 어깨 밑을 받쳐준다. 라, 대상자 양손을 가슴에 올려 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예. 자, 뭐 하셔야 될까요? 세변경이 이거 뭐 하셔야 될까요? 네. 자, 제목에서 사지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세워요. 일단 사지마비 대상자 상상하셔야죠. 연상 작업하셔야 돼요. 사지마비다. 양쪽 팔을 쓸 수 없어요. 양쪽 팔을 쓸 수 없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일어나셨지? 예,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팔을 쓸 수 없으니까 양손을 가슴에 탁 포개야죠. 이게 조금 한 번 더 상상이 되시면 답을 찾는데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요. 보기를 잘 봐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번호에서 찾을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가가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쭉 그죠? 이렇게 다 가를 1번으로 줬잖아요. 그럼 뭐 난 벌써 이 문제가 하나를 먹고 들어가게 알려줬어요. 1번. 이게 가나 다라마 5개지만 사실 지문의 보기가 5개지만 사실 선생님들한테 풀어내는 건 내가 갖고 풀으라는 거예요. 왜? 가는 일단 다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으니까. 그럼 그 다음 걸 찾으면 되죠. 그걸 제가 지금 포인트 드린 거잖아요. 사지마비 대상자 팔을 못 써? 그럼 팔이 떨어지지 않게 가슴에 양손을 탁 포개서 올려줘야 되겠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라. 그래서 라가 들어간 걸 찾으면 일단 다 3개는 나가버리죠. 왜? 그러면 오지선다행의 전형적인 둘 중에 하나를 찾으세요. 이거 돼버렸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딱 보기를 봤더니 마가 마지막이래요. 그럼 얘는 마지막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럼 2개만 추려주시면 되겠네. 나가 먼저예요. 다가 먼저예요를 추려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나, 다를 잘 보시면 양손을 가슴에 올려놨어요. 근데 나를 봤더니 벌써 일으켰네요. 준비도 안 하고 팔만 준비하고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해보시면 한쪽 팔로 대상자 목과 어깨 밑을 받쳐주는 상체를 지지하는 동작을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셔야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뭐가 먼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일단 네, 답 공개합니다. 네, 맞죠? 네. 딱 문제만 봤을 때는 가나다라마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가나다라마 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머릿속에 순서대로 연상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요 문제에서는 요게 나왔었어요. 그래도 난이도를 상으로 줄 수는 없는 문제. 솔직하게 제 출제원이라고 치자면. 왜냐면 벌써 가에서 1번 다 알려드렸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도 말하고 다 알려드렸고요. 나다라만 가지고 3개를 추리라는 건데 이게 상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과 어깨를 받쳐서 그렇죠? 딱 이제 올려가는 준비가 되는 자세부터 해야지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꼼꼼하게 시간을 조금 걸리더라도 이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이런 운동이 우리 책에 나왔나요? 저는 이런 자세를 체위변경에서 자세 바꿀 때 엉덩이 딱 찍혀 올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딱 준비 자세. 근데 이거를 굳이 이 문제에서 보자면 그냥 선생님도 푸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 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신체 자세의 안정의 어떤 균형을 잡는 연습에 좀 도움이 되는 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답이 5번.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네.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고 답을 찾아주시는 문제가 있기도. 우리가 항상 늘 생각은 내가 어디로 트냐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너스 받았다 생각하고, 5번 딱 깔끔하게 치고 갑시다. 자, 53번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요? 일단 보행기 사용하는 보행법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러니까 요한고 선생님은 어르신이 보행기를 집으시면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편한 쪽으로 가시는 거고 기대에 서시면 안 돼요. 이게 기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게 신체 지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실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보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가 맞는 건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보행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양쪽이 다 건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양쪽이 건강할 때는 보행기가 가고, 한 발이 가고, 나머지 발이 가면 돼요. 그게 설명이 여기에요, 4번. 보행기가 가고, 먼저 옮긴 발이 가고, 그 다음 나머지 발이 가면 돼요. 이거는 양쪽이 불편할 때 걸어가는 보행법을 찾으라고 한 건데, 4번 설명 맞아요. 그리고 3번은 왜 틀린 거예요? 한쪽이 불편했을 때는 네, 어떻게 가요? 보행기와 어느 다리가 가요? 그렇죠. 건강한 다리가 아니고 약한 다리잖아요.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불편한 다리가 가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순서가 예,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강한 다리가 아니고 약한 다리라고 했으면 맞을 테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외우셔야 되죠. 팔꿈치가 몇 도요? 30도. 예, 30도.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네, 문제 다시 읽어요. 네. 네, 껌껌이 하긴 한다고 했는데, 그냥, 김 교수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너 그렇게 생각해주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늘 느껴요.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인한다고 해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잘못된 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전 문제에다가 이렇게 제가 다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네, 앞에 요 부분을 못 고쳤어요. 다시 읽어요. 네, 54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해서 똑바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해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예, 정답은요? 네, 1번이죠. 자, 일단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이대로 내려가시면 그쵸? 여기 다 낙서니까 앞으로는 다 틀렸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뒤로 돌려까지는 맞죠. 뒤로 돌려. 근데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했죠. 지그재그로 가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무게가 무겁거나 가파른 여기 조건이 붙었잖아요. 가파른 길은 막 무게중심이 내가 어르신한테 다 이게 지지라고 가려면 힘들어지니까 예, 지그재그로 돌아가는 것이 직선으로 올라가고 직선으로 내려갈 때보다 둘레길을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나 힘이 덜 들어요. 산책 코스도 약간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1번 상상하시면 네, 다 보입니다. 자, 55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여기도 같이 풀고 다 찾을게요. 다 공개 먼저 안 하고요. 네, 참, 이것도 우리가 순서법을 좀 임마 추리는 것처럼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승차 올라가네요. 그쵸? 올라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계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 발짝을 떼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니까 자 항상 스타트 시작이 뭐예요? 지팡이. 그러면 아닌 거부터 지우세요. 금방 나가요. 예,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찾으시라는 거야. 자, 둘 중에서 하나를 찾으시는데 여기는요. 이 문제는 감사하게도 오른쪽 편마비다라고 하는 글씨도 여러분한테 주셨고 또 뭐도 줬냐면 이렇게 그림도 줬어요.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왼쪽으로 잡고 계시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림처럼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이렇게 냈다면 난이도 상이에요. 완전 하나를 점프시켜서. 여러분들 공개했어요. 글씨로 이렇게 뭐라고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마크를 줬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어디가 가요? 건강한 다리가 가고 불편한 다리가 가시니까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다리는 왼쪽이시잖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얘를 없애고도 풀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는 글씨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도 나는 이걸 풀을 수 있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최상 난이도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죠. 건강한 쪽이 지팡이 잡은 쪽입니다. 그거부터 빨리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지팡이 집은 쪽입니다. 어느 쪽? 네, 왼쪽. 이렇게. 네, 이거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추리면 뭐든지 다 맞추실 수 있어요. 네, 글씨가 좀 지렁이 같은 것 같지만 집중해 들으셨으면 무슨 글씨 썼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6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네,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진이죠. 1번 매트리스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네, 5번입니다. 찜질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 넣으면 안 되고 1인 이상 동시에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매일매일 점검하셔야죠.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5번입니다. 자, 50번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번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번 가래가 묻은 의료는 일반 의류와 분리해서 세탁한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우리 책 고체 비누는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액체를 쓰라고 설명하고요. 말려두었다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되죠. 폐기.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세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인병은요? 1일 1회. 네, 먹고 싸는 건 매번이에요. 그 다음에 흡인병은 1일 1회예요. 횟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5번은 흐르는 물에 씻는 사용한다가 아니라 소독해서 사용하셔야지.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입니다.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번 의료기기는 접종 스리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번 전선이 벗겨진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예, 정답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말하는 안전사고 대처법과 같은 건데 이제 여기 시설이라는 조건이 좀 붙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에서 쓰레기 쓰는 데 없어요. 네, 그렇죠? 병원도 요즘 찾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참 고전적이에요. 좀 신세대에 발맞춰서 테크놀로지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교과서 있는데 답을 찾으셔야 되니까 1, 2, 4, 5가 다 아닌 거는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오답인 거 분명한 거고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료기구는 접종 셀빈 플러그를 써라. 이제 작은 전력, 전기가 다운돼서 작은 전력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코발트 전선 꽂는 데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 2번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번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번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네, 5번입니다. 낙상할 수 있는 위험. 약물을 다학제적,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5가지 이상 쓰면 그 약물로 인해서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그쵸? 네, 뭐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약의 부작용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낙상 위험성의 수위가 좀 높아지세요. 답이 5번이죠. 자, 6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누룽지, 2번 조개젓, 3번 강된장, 4번 찐 고구마, 5번 마른 오징어. 네, 일단 정답은 4번. 조금 더 헷갈리게 하려고 꼬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이 칼륨이라는 거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냥 지우고 읽는 거예요.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을 낮추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은? 이렇게 물었으면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4번이죠. 네, 왜요? 네, 짜잖아요. 짜. 일단 짜. 얘네들 짜. 아이, 마른 오징어 짜요. 짜.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누룽지는요? 짜지는 않는데. 예, 고혈압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나?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집어넣지 않고도 안 넣었을 때 사실 답이 더 쉽게 보이는데 이제 발목이 하나 잡히시는 거야. 문제를 딱 푸시면서. 참 출제원들이 고난이도를 쓴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와, 진짜 출제원들은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 좀 해요. 출제원이 제 거 듣진 않겠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문제를 풀고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쉽게 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어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많냐면 과일과 채소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칼륨이 나트륨의 기랑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이 나트륨을 짠 걸 먹었을 때 칼륨을 들어가면 나트륨 막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과일과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가는 종류가 사실은 찐 고구마. 고구마는 채소잖아요. 뿌리식물이잖아요. 그 얘가 답이에요. 그거 외에도 그냥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만 몇 가지 순위를 알려드리자면 뭐 고구마 지금 나왔고요.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 예, 또 하나 예, 잡고 대박이죠.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칼륨이니까 예, 굳이 칼륨을 의미에 두지 않고 부르셨어도 고혈압 환자 이 중에서 먹어도 좋은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4번으로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많이 왔어요. 그쵸? 61번. 예,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예, 조금 텐션을 좀 올렸어요. 김 교수가. 네, 좀 조용 좀 하면 저도 졸리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목소리 톤을 조금 업 시켜서 사실은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끔 중간에 우스갯소리도 좀 넣는 거고. 어차피 공부할 거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네, 조금 업 좀 시키자, 업 좀 시키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듣고 따라오시면 정말 선생님들 인내심을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어갔거든요. 집중력이 막 떨어질 때예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네, 이제 20개 남았으니까. 자,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번 80에서 120도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번 원 단위의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네, 이렇게 우리 주호 선생님들. 네, 아이, 그때 나는 보너스 문제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네. 일단 80에서 120은 다 맞아요. 근데 요 포인트는 여기서 딱 요거, 요 밑, 이게 주름, 출렁출렁출렁출렁.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천을 덮고 다림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예,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계셔도, 예, 요즘 남자 선생님들이 더 잘해요. 그렇죠. 예, 정답 5번입니다. 자, 62번입니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2번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3번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번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예, 정답은요? 우리 업무대행에 관해서 묻는 거죠. 예, 업무대행. 자, 그래서 대행을 하실 때, 예, 이제 읽어보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약국에 전화해서, 누가 가져다 줘요? 왜, 안 가져다 줘요? 어느 양사님이. 예, 예. 가족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행할 수 있는. 근데 한 번에 모았다가 하면 이게 지금 벌써 약이 떨어졌는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적인 일. 우리가 업무 대행하실 때는 근무 연장 시간이에요. 사적인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딱 4번입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서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번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번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예, 정답은요. 예, 치매 대상자 돕기 방법인데 저 요즘에 이 치매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쵸, 서랍안에 물건 내가 막 꺼냈다 놨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만 내가 그거를, 예, 꺼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입장 바꿔서 내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움직일 만한 답을 여기서 사실 찾다 보면, 예, 예,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주의환기법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잖아요. 주의환기법.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특별한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큰 문제가 되거나 예,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예, 그냥 기다려도 좋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정답이 이거보다 더 좋은 정답이 있으니까 굳이 1번을 정답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이 주의환기법이 딱 나와주는 5번이 정확하게 답인 거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왜가 안 들어가죠. 예, 말 질문해도 이분 치매 선생님들은 치매 대상자들은 생각해서 하는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제지하는 것도 안 되고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여기 설득이 또 되시는 대상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주의환기법에 해당하는 걸 묻는 거예요. 정답이 5번이죠.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는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에 둔다.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 문을 잠근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번 온수 속 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이죠. 네, 식탁 위에 놓으시면 안 돼요. 먹는 걸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식탁에 있으면 아마 식탁에 없어도 뭐 다 드실 거예요. 세면대에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과일 모양의 자석은 먹는 거와 먹지 못하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착하셔도 안 되고 투명 테이프, 빨간색이죠. 빨간색. 온수에 표시가 될 수 있는 색깔이 탁 튀어나오는 거.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하며 세숫 비늘을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짜 맛있겠네요 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번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면 비누를 바로 뺏는다. 4번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 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네. 감자가 맛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감자가 아니라 뭐예요? 세숫비누.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계실 때 주세요. 위험한 거니까 안 주죠. 왜요? 어르신이 위험한 거 구별할 수 없잖아요. 지금 또 세숫비누를 보면서 감자라고 막 하고 계시는 거니까 비누라는 정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더 좋은 거랑 교환하자고 하셔야 돼요. 가져가서. 그게 5번이죠. 예, 참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왜 좋은 문제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론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시험에 아무리 만점을 맞으셔도 현장 나가서 일하는 게 시험과 같진 않을 수 있다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직접 내가 뭐라고 대화할지 답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응용에 100% 능력이 있어야 좀 풀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답은 5번.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66번. 밤에 자다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일단은 배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배회를 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배를 움켜잡고 배회를 하세요. 네, 우리가 배회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를 확인하라고 하냐면 신체적인 욕구에 뭔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욕구, 배가 고파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어디가 몸이 불편해서 이랬던 어떤 신체적인 욕구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배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이것도 참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할 거면 도와줄 거냐? 예. 배를 움켜잡고 계시니까 복통이 있지는 않은지 배가 아프지는 않은지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배회를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네, 딱 4번이죠. 예, 넘어갈게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번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번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네, 도둑망상입니다. 예, 누가 훔쳐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훔쳐갔다. 없어졌어요. 훔쳐갔다. 그럼 어떡하면 돼요? 찾아드리면 돼요. 그랬어요, 어르신. 제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해서 지갑을 두는 장소로 어딘지 파악이 됐다면, 예, 얼른 가셔서 함께 찾아본다가 제일 중요한 답안입니다. 69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번 진정시키는 화가 난 이유를 경고한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자, 5번이죠. 이게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죠. 자, 70번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3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번 피자와 콜라를 제공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네, 4번이죠. 해질녘만 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묻는 말이에요. 우리가 석양증후군 해질녘이 되면 그 심리적인 불안한 그러니까 심리를 불안한 행동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불안한 심리가 불안하지 않게 안정되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서 좋아하는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번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성적인 거에 대한 문제 행동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치매이신 분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성희롱일 수도 있지만 치매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약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옷을 입혀주시면 돼요. 여기처럼 뭐 멈추게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원인을 이해시키는 것도 또 다른 치매 대상자니까 그분한테 설명한다고 그분도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71번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네, 3번이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올바른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손가락으로 지적 안 되고요. 한 곳에 고정이 아니라 약간 움직이는 시선, 그렇죠? 너무 고정되지 않은 적절한 시선, 그러니까 적절하게 움직이는 시선 이런 게 나올 거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고요. 대화 내내 계속 웃는 것도 근데 감정 전달을 하기 위한 밝은 분위기는 좋은데 내내 웃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73번입니다.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번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번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한테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일단은 겨울이신데 여름옷을 입고 간대요. 그 계절에 대한 어떤 인지의 감각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지셔서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설득도 안 되고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나가게 이 여름옷 입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시면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감정에 화를 내시거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 없고요. 그냥 위에 외투를 입고 나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74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5번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돼요.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요? 나 전달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우리가 나 전달법은 단계가 있어요. 4단계. 첫 번째,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쵸?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영향, 세 번째 느낌, 네 번째 바램. 그러니까 나 전달법의 포인트는 사실 요 나에 있어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느낌, 나의 바램, 나에게 오는 영향, 행동, 요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아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여기가 1단계 있는 그대로 행동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영향이 뭐냐? 건강을 해칠까 봐서 걱정.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나의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봐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저를 봐서 한번 입어주시면 안 돼요? 사실은 낮은 덜법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요구하는 언어의 소통법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요 나전달법은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점점 시험 문제들이 교과서 예시가 아닌 다른 예시로 바꾼다는 것은 나전달법이라는 개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직접 나는 상황으로 어떻게 바꿔도 풀 수 있다. 1, 2, 3, 4, 그 나전달법 단계를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의사소통 파트에서 좀 복습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5번입니다. 대상자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하며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못 오죠.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번.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번. 매주 보던 자녀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예,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매주 보던 자녀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일단 여기 또 공감이에요. 공감은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일단 어르신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갖다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어르신이 하신 말을 가져온다는 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5번처럼. 네. 그래서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를 내가 한번 상상하시면 돼요. 어르신의 입장이 되셔서. 내가 만약에 코로나로 어르신과 같은 상황이었을 때 내 자녀가 집에를 못 오면 난 어떨까? 그럼요.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여기도 좀 전에 나왔던 74번의 공감법이나 지금 나왔던 74번에 나왔던 나돈달법이나 지금 나왔던 공감법들은 참 좋은 시험 문제예요. 실제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시로 직접 적용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터득하고 계셔야지 예시를 많이 푸는데 문제를 풀면서 네, 뜻을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 뜻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면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사실 이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도 인정, 하신 말을 그대로 그때의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네, 3번 노인성 난청, 4번 진압력 장애, 네, 5번 판단력 장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입모양. 예. 누가 입모양을 보고 얘기하지? 안 들리시는 분.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생각하세요. 네, 그건 난청입니다. 자, 77번입니다. 다음 중 지식이 의심돼서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예, 그럼 누굴 찾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 될 만한 사람의 이거 뭐냐면요. 증상이에요. 제가 응급처치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응급상황 대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는 증상이고요. 하나는 대처입니다. 얘는요, 지금 다 알려줬잖아요. 질식 있다 하임리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증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그림을 보면서 질식의 증상일 때 나타나는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목이 칵 막혔으니까 얼굴에 막 인상을 쓰시면서 똑같아요. 인상 쓰는 건. 근데 어디가 불편해요? 그렇죠. 목에 끼어 있는 거죠. 답 1번입니다.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되는 회복 자세는? 네. 보이세요? 그쵸? 네. 몇 번이에요? 네, 이게 제가 포인트를 안 넣어가지고. 네, 1번이죠. 네, 옆으로 늡니다. 옆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측이죠, 우측이. 우측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누운 자세. 왜요? 아이고, 좌측에 하면 안 돼요. 예, 우측이 훨씬 나아요. 심장이 덜 눌려서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회복 자세는 우측이. 이제 제가 왜 우측이까지 같이 방향까지 외우세요 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79번입니다. 네,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네, 그림 보세요. 네, 몇 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기도 유지를 하긴 자세는, 네,
두부후굴하하거상. 예. 그래, 기도가 이렇게 열려버리죠? 네. 이마는 뒤로 제끼고 턱은 치켜 올리고. 그래서 2번입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예요.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인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번. 심장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번. 전원격이 심장 리듬 분석, 전극 배도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요? 네, 그렇죠. 1번이죠? 네. 자, 2번은 그럼 왜 틀렸을까요? 심장 충격이 전달될 때 붙잡으면 큰일 나요. 나도 전기, 그쵸? 저 안에 전기가 오니까 손을 떼야 되고요. 몇 분 간격으로 분석하세요? 그렇죠. 2분 간격으로. 4번 순서 한번 맞춰보세요. 사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는데 전원을 켭니다. 1번.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패드를 붙이는 게 2번. 그 다음 패드를 붙였으니까 뭐 해요? 분석하시죠. 그 다음에 제세동 순서 4번.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2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바로 즉시. 그쵸? 예. 아, 고생하셨어요. 네. 예, 이렇게 80문제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55분에 길다 보니까 집중력이 한계가 길어야 3, 40분인데 55번까지 이렇게 열심히 제 강의를 정말 끝까지 왜 제가 항상 유튜브를 저도 잘 보지만 보면서 마지막에 멘트에서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쓰는지 알겠어요. 예,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끝까지 다 따라와 주신다는 게 예,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에 인사말까지 들어주시는 정말 찐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예, 부족한 김 교수의 문제풀이 영상을 또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마음속으로 또 기원합니다. 예, 선생님들 모두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합격이라는 기쁨을 가득가득 누리실 수 있게끔 예, 일단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또 이제 준비되는 영상들이 있을 때는 또 바로바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